없다. 이런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여러분 구독은 김태우TV를 더욱 힘을 내도록 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을 보니까 정경심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할지 말지 조금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심하는 거 보니까 검찰이 정경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완전히 끝낸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정경심이 처음에 검찰에 소환되었을 때 조사받던 도중에 귀가해버렸죠. 아프다면서 조서에 서명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병원 핑계 대면서요. 그리고 두 번째 소환되었을 때 실제 조사 시간이 2시간 40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거 보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경심 정도의 혐의 사실 정도면은 총 30시간 정도는 실제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첫날에 몇 시간 조사받다가 그냥 가버리고 둘째 날에 2시간 40분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총 한 8시간 9시간 이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 20시간을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2번은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한 번 나와서 새벽까지 새벽 서너 시까지 받으면은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한 2번 정도, 그죠? 길게 한 번에 끝낼지 아니면 조금 나누어서 적당히 2번에 끝낼지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니까 2번도 소환했죠.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죠. 만에 하나 정경심이 끝까지 정상적으로 조사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면 검찰이 그냥 정상인같이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고 한 번 불러서 그냥 대충 그냥 형식만 취하고 물증으로 기소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했었는데 그보다는 제가 먼저 30시간 정상적으로 채우는 부분을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사는 다 끝난 것 같고 총 4번을 받았고요. 마지막 3회와 4회 조사 이 2번은 정상적으로 적당하게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나왔던 걸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1회 조사 때 한 6시간 정도 조사받다가 그냥 귀가했고요. 2회 조사 때는 불과 2시간 40분만 실제 조사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고요. 3회 조사 때는 실제 조사 시간은 나오지 않았고 한 12시간 정도 조사받은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사받은 것이 한 8시간 40분 정도 실제 조사 시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제가 다 합쳐보니까 어떻습니까? 총 29시간 20분이 나왔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자화자찬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상한 30시간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저 쪽집게 인증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살펴보는 것이요. 좀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상황을 조금 더 관심 있고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면이 좀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장수가요. 선봉에 나선 장수가 칼을 딱 꼽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적장을 제대로 처단해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정경심 여사에 대해서 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한다고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거 무조건 영장 쳐야죠. 이번 사안은요. 지금 여론의 힘을 지금 검찰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검찰은 지금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경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요. 그때는 오히려 검찰이 여러 가지 책임론 그런 거에 휩싸여서 좀 부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반대쪽 비난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응원하고 있는 우군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감당이 안 돼요. 지금까지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총장님이 외압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수사한 것이 불구속 기소하려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겁니까? 불구속 기소하려고 그렇게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까? 그렇게 많이 나온 그 증거인멸 그거 보고도 영장 청구를 안 해요? 제가 아는 제 친정 검찰은요. 절대 그런 검찰이 아니에요. 저는 검찰이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영장이 기각되죠. 그러면요. 이거 문재인 정권 더 큰일 납니다. 지지율 끝장납니다. 그리고 광화문과 서초동에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국정 이거 완전 마비될 거예요. 사법 불신은 극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풍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기각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되든 검찰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책임질 일 없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되면요.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먼저 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말도 안 되는 사유 때문에 기각이 되었죠. 기각된 결과보다는 그 사유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났어요. 그걸로도 한번 난리가 났는데요. 그거 어디 간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 기억력 좋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에 조국 동생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거 완전히 지금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초벌구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약에 이번에 또 기각되죠? 활활 타버립니다. 이 불이 붙은 심지에 휘발유 그냥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심이 증거 인멸을 한 것만 도대체 몇 번입니까? 컴퓨터 들고 나오고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 바꾸고 동경대 가서 뭐 들고 나오고 누구 총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해달라.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이거요. 증거인멸을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조사하면서 마지막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는 거죠, 이거. 그런데 이거는 지금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거 기각을 한다? 예, 국민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정경심에 대해서 한 건은 이미 기소까지 되어 있죠? 그런 상태에서 더 많은 기소할 사안이 있습니다. 이거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리고 행동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기소된 거요. 그거 죄명 자체도 얼마나 치졸합니까? 문서 위조요. 여러분, 정경심 영장 기각되면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거요,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식의 문제이고 우리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죠. 이것이 지금 정상인지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그거를 지금 이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이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영장 기각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각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청와대만 비난하겠죠. 그거 우리 국민들이 지켜준다니까요. 국민들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영장이 기각되면요, 나라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요, 더는 못 참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을 발부받든 기각이 되든 어느 쪽이든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청구조차 안 해요?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사건의 주포 특수 2부의 평검사들 있죠? 어떨 것 같습니까? 이 고생했던 평검사들요, 그냥 무조건 영장 치자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그거 잘 압니다. 평검사들은 무조건 고입니다. 고. 전쟁에서 한창 지금 전쟁 중인 장수들이 있는데 이 장수들은요, 앞만 보고 달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칼을 뺐어요. 그런데 후퇴하라. 아니 지고 있지도 않은데 후퇴를 왜 해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삼국지 보면요, 제갈공명이 몇 차 정벌대인지 모르겠는데 기산이라는 곳에 가서 조조의 위나라와 다툴 때요, 싸울 때요, 한참 기세등등하게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진에서 후퇴 명령이 왔어요. 그 딱 가보니까 유비의 못난 아들 유선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냥 형 보고 싶어서 불렀어. 이렇게 얘기해서 제갈공명이 뻥 쪘죠. 지금요, 지금 영장 청구 이거 안 하고 불러드리면요, 이거 딱 유선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금 제 이런 얘기에도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게요, 국민들이 지시한다니까요. 설령 기각이 돼도 검찰을 보호하고 기각을 한 법원과 그리고 정부를 요구를 합니다. 광화문 집회 이거요, 서초동 집회로 오히려 바뀔 겁니다. 정말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 안 하면요, 검찰이 존재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고합니다. 저는 제 친정 특수부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도 특수 2부에서 잠깐 있었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파견으로 있었는데요. 뭐 특수부가 뭐 파견이고 정직원이고 사실상 그 필요가 없어요. 수사하면 됐지 뭐가 중요해요. 제가 대검 중수부 본발령 받기 직전에 한 몇 개월 정도 파견으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특수 2부에서 2006년도에 그 유명한 윤상림 그 법조 브로커 사건, 그 사건 하나 했고, 메이저 건설업체 뭐 배임 사건 이거 하나 하고 2개 정도 깔끔하게 수사 성공시키고 중수부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수사도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이 지금 특수 2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애착이 갑니다. 자, 특수부는요, 특수 1부든 2부든 3부든 특수부예요. 칼을 뺐으면 싸움에서 이기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저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만에 하나 검찰이 정말 고도의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게 만약에 악의가 아니고 선이다, 그리고 정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겠습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정경심 영장 청구 안 해도 우리에게 선물이 있다. 만약에 정경심을 영장 청구한다, 그러면 정경심 보내고 조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경심을 아예 영장 청구를 안 해요? 수사 의지는 있는데 그럼 뭡니까? 우리에게 선물이 있는 거예요. 조국입니다. 조국 네가 다 책임져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경심 치고 조국 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조국 네가 다 책임져 이럴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은 정경심이 너무 괘씸하죠.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지금 정경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공분, 울분을 검찰이 한번 풀어달라, 조금 그런 바람인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조국 하나만을 제대로 노리고 거기를 꼬린시킬 수 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됩니다. 환영할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더 잘 된다, 제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검찰 믿자 그랬죠? 믿어 봅시다.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지금 우리 마지막 보루가 검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번 신뢰를 주고 응원을 한번 해주시죠. 아무튼 검찰이 선의로 깊은 뜻이 있어서
정경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 안 한다. 또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는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것이 참 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할 상황에서는 분노를 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검찰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한 역대급 정부 문재인 정부요. 언론을 장악한 이 문재인 정부요. 통계청장이 사실대로 통계냈다고 해서 갈아치웠던 이 문재인 정부요. 그들이 지금 최후의 본원인 검찰마저 장악하려고 지금 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부에서 수사받는 조국이가 검찰 특수부를 힘을 빼겠다고 합니다. 축소시키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말을 잘 듣고 있는 우리 윤규근의 친정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기존 부패 범죄 수사는 공수처에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쪼개가지고 경찰과 공수처에 나눠주고 자신들이 한번 좌지우지하겠다. 저는 이걸로 밖에는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공수처요. 민변 출신 변호사들로 쫙 앉히겠죠? 아니 뭐 조국이 법무부 장관 하는데 예? 공수처에 누굴 앉히겠습니까? 이 정부가.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검찰 장악까지 성공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를 가장한 완전한 독재주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이거 제어할 기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생하는 검찰에 힘을 제대로 실어줘야 합니다. 이제는 광화문에 갔던 우리의 힘을 서초동에 가서 검찰을 지지하고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 이거 한번 외쳐줘야겠습니다. 그 비어있는 광화문 광장요. 거기 제 지인이 말씀드렸죠. 거기는 이제 수적으로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수적으로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좌파들이 그 광장 못 들어가요. 우리가 서초동으로 가서 조국과 정경심 구속 이거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검찰 등을 한번 밀어줘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님 외롭지 않게 손편지도 더욱 많이 써드리고요. 우리 가만히 있지 말고 그저 서초동으로 찾아가서 지지를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지금 조국과 정경심이 기어이 우리를 비웃는 모습 그거 한번 지켜봐야겠습니까? 아이고 저 붕어 개구리 가재들 야 이렇게 용 흉내 내는 거 우리가 봐야겠습니까? 저는 못 봐주겠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검찰과 우리가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 용의 가문이라고 조국의 동생 그 건달 출신으로 소문나 있죠. 그 조국의 동생이 2억이나 먹고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꾀변까지 부리다가 걸리고 영장심사 그거 포기하고 그런데도 기각이 됐습니다. 역대급이죠. 우리 더 이상 이런 꼴 볼 수가 없습니다. 법과 양심이 아닌 법과 이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규근은 5천만 원만 먹고도 구속되었는데 조국 동생은 2억이나 먹고 기각되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행동하는 우파들이 모여서 서초동으로 한번 갑시다. 그리고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님에게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형사 3부 여기 검사님 수사관님 그리고 수사팀 1동에게 격려의 손편지 이거 한번 더 써드리시죠. 여러분 이제 결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의 요지는요. 검찰은 영장 기각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영장을 청구해서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보여달라. 정경심이 아니면 누구를 구속시키겠습니까? 조국 빼고요. 만약에 정경심 영장 기각이 되더라도 대단한 욕풍이 부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만 믿고 무조건 영장 청구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문재인 정부는요. 치명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 말고 검찰을 응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생하는 검찰을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파이팅!